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뭘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론 수업을 미리 인강으로 줬고, 자,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방법이에요. 무슨 방법? 합격의 방법. 즉, 공부 요령.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그러니까 영리해야지 합격할 수 있어. 영리해야. 영리. 위즈덤 있어야 돼. 단순한 성실성 갖고는 합격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착각을 해. 책상에 오래 앉아있으면 합격해. 천만의 말씀. 응용력이 필요하다. 응용.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문제 해결력이 틀려져. 그렇지. 그러면 나 같으면 이렇게. 제가 전에 스파르타반 지도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뭐 다 그렇게 하고 있겠지.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야. 기출문제 1번에 문제가 있다 치자. 이거 당연히 다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한번 힘들어도 해보세요. 영리 응용하세요. 시험에 예를 들어서 뭐 브루너가 나왔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고츠키도 나왔어. 그러면 요게 관련된 이론 있죠? 재정립이 돼야 돼.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용어 있죠? 대화 자체도 시험에 또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봐봐. 시험자 많은 게 결코 아니야. 기본적으로 제시된 16문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냐면 여러분도 마치 이런 생각해. 신이론이 나왔어. 난 몰라. 예를 들어서 요번에 2024년 뭐 코플리 이런 게 나왔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수학적 과정, 문추의 연표에서 의사소통 관련돼 좀 더 들어갔을 뿐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진정으로 내가 합격하고 싶으면 이러한 자기만의 탐구 능력이 필요해. 탐구. 그러니 나만의 마인드맵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 외운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느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봅시다. 뒤에 저서 민주주의와 뭐가 있죠? 교육이 있죠. 맨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뒤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러닝 바이 도잉을 알죠. 자, 기본적으로 경험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자. 그래서 계속성 원리, 상호자 이런 것만 외우잖아. 그래 갖고는 합격할 수 없어. 민주주의와 교육의 책을 한번 봤어? 본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표지는 받겠지. 난 그렇게 생각해. 표지는 받겠지. 원리가 마찬가지야. 지금 개요도를 왜 줍니까? 그 책을 다 볼 수 없으니 최소한의 요 개요는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럼 출제자는 저 머릿속에 개요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 바탕 위에 한 점을 찍는 거야. 응용 요령이. 제가 지금 18주 동안 투자를 해서 누누이 설명해 와. 기출 속에 답이 있다는 설이 뭐냐면 출제자도 마찬가지야. 어디 속에서 응용하는 거야? 기출을 갖고 하는 거야. 내가 기출 답을 외우라 하지 않아요. 차라리 기출에 나온 지문을 보라는 뜻이야. 자, 설명을 드릴게요. 시험 끝나면 꼭 이래. 어떤 선생님의 무슨 내용이 있어, 누가 뭐 적중해. 다 필요 없어. 내가 합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정신 바짝 차려.
공부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갈 건데, 문제 주고 답 주고 문제 주고 답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 그러니까 좀 욕심을 좀 내. 우리가 저도 이제 박사까지 하면서 또 대학의 교수 있으면서 책을 끊임없이 지금도 책을 본단 말이야. 책을 많이 볼수록 장땡이야. 머릿속에 구조화가 더 잘 돼. 내 말 잊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볼 책이 많으니까 공부 시간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욕심을 좀 내서 자기의 방법론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공부하더라도 머리에 들어와야 되겠지. 자, 그럼 출발해 볼게요. 우리가 자연 탐구라고도 하고 그 이전에 탐구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야. 탐구. 무엇에 대한 탐구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큰 흐름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학이냐 또 수학이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겠지. 아이들이 이제 어떤 자연 현상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알아가는데 이 탐구 능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여기에 이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6차 교육과정과는 인지적 측면을 강조했어. 그래서 탐구적 태도보다는 탐구적 지식 이런 걸 강조했던 거죠. 여기에 탐구하는 태도를 이제 써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과학의 이론이 있겠지. 그 이론의 바탕으로서 탐구의 어떤 소양이 있겠지. 똑같아. 여기도 마찬가지. 이론이 있겠지. 소양이 있겠지. 결국은 이걸 가지고 출제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떤 애는 탐구 생활, 즉 자연 탐구를 세문학 내고 어려운 걸 막 내려고 하고 딱 막 꼬아서 내려고 하고 어떤 애는 좀 쉽게 내려고 하는데 한번 우리 노력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보도록 하자. 과학 이론에서 내가 개요들 준 이유가 이거 다시 아느냐 이거야. 또 나오잖아. 자, 여기 물리적 지식, 물리적 또 나왔잖아. 이번에 또 나왔잖아. 또 나왔잖아. 내가 뭐 말하는지 알겠어? 자, 그럼 한번 보겠어. 출발한다 이제. 브루너의 무슨 표상이 나왔네? 영상적 표상이 나왔어. 그럼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표상이 어떻게 되는지 봤어, 못 봤어? 못 봤지? 자, 운동적 표상, 영상적 표상, 상징적 표상 그것만 외우고 있지? 내가 보여줄게. 그러니까 이게 공부라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자, 내가 이제 표상 얘기해서 자, 이게 아이들의 상징을 나타내는 거야. 상징. 자, 여기 봐봐. 이게 요거 보입니까? 이게 3년 8개월 된 유아의 1, 2, 3 그리고 0개의 나무 토막 표상이야. 여러분들 이거 모르니까 틀리는 거야. 봐. 표상이 뭔지를 대충 알아. 근데 실제로 알아? 아이들이? 왜? 자기가 3살이 아니니까. 그렇지? 자, 아이들 숫자에 대한 표상하는 거야. 자, 아이들은 이게 1이야. 머릿속에. 어? 그랬다가 4세 되면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보자.
그러니까 이게, 자, 우리가 어디 갔어? 숫자 1, 2, 3 이거를 쉽게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가질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래서 표상을 내는 거야. 쉽게 말하면 레프리젠테이션. 아이들의 표상과 상징의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요. 나무 토막이 이거 몇 개? 이게 0개야. 한 개 참. 2개, 3개. 그래, 나무 토막 하면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나무 토막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아이들이 상징을 고안한다. 그리고 봐봐. 이거 뭐가? 0이야, 0. 0개의 나무 토막. 자, 그랬더니 4세 유화가 되니까 1, 2, 3, 4. 0, 1, 2, 3. 이거 봐. 1, 2까지는 좋아. 이게 3이라고 그래. 이게 3이야. 이게 0이야. 어렵죠? 이걸 모르면서 무슨 시험을 본다고 그래? 난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 스스로 만들어낸 양식을 보자. 보자. 요 첫 번째 그림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브루너를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 꺼낸 건데 실제적인 걸 머릿속에 모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거야. 4년 4개월 된 유아가 표현한 5개의 나무 토막이야. 5개. 이게 5개. 5개래. 이게 뭐야? 엄두가 안 나지. 봐봐. 우리는 예를 들어서 5개다 하면 뭐라 생각해? 하나, 둘, 셋, 넷. 이게 머릿속에 있지.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 이거 봐봐. 나름대로 고안을 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일관성도 없어. 여기도. 그 다음 보겠어요? 이제 2개래. 이게 2개. 나무 토막이. 이게 2개. 그 다음에 이거는 5개래. 볼까? 이건 하나, 여기 하나, 둘이라 치자.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아이들의 나오는 방식을 뭐래? 자, 아이 특유의 반응 양식. 이거 표상을 얘기하는 거, 표상.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도 새롭게 지어내고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이게 표상이야. 오케이. 그 다음 보자, 이제. 좀 발전됐겠지. 그림 그래프의 반응. 그림 그래프. 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린 거야. 자, 이거 뭐야? 여기 어디 갔어? 5살, 11개월 된 아이가 손으로 표현한 6개의 나무 토막. 이거 그래도 6개. 하나, 둘, 셋, 넷. 왜 이거 5개지? 이거 봐. 아직도 몰라. 자, 4년 10개월 표현한 6개의 나무 토막. 그래도 많이 나타냈어. 그 다음에 이게 영상적 반응이에요. 영상적. 형사표 나왔잖아. 자, 5개야. 하나, 둘, 셋, 넷, 5. 이게 영상적 표상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4살 3개월 되는 이거는 5살 2개월 되냐. 하나, 둘, 셋, 넷, 5, 6. 그 다음에 5살 1개월 유하다 3개의 나무 토막이야. 자, 나무 토막이 있는데 거기다 사람을 그리듯이 이렇게 넣지. 여기다. 이렇게. 이게 영상적 표상. 이제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실물에서 영상적 그림에서 상징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부터 이제 상징이 된 거야.
숫자로 쓰는 거예요. 실제 1, 2, 3. 자, 여기 6살 11개월 하는 1, 2, 3 이렇게 제대로 썼어. 대단한 거지. 3살 반 된 애는 13살 5개월 된 애는 1을 이렇게 썼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숫자를 이렇게 상징으로 나타낸다는 게 쉬워 어려워?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어디 갔어? 그 다음 또 볼까? 이건 잘 쓴 거야 그래도. 7살 4개월 된. 하나, 둘, 셋. 이 정도면 뭐 엑설런트지. 자, 그 다음 보자. 더하기를 위한 연속적인 수세기. 손가락 샜나 보지. 다음 빼기 활동을 위해 X 표시한 꽃을 샌다. 이렇게 아이들의 이런 갖고 있는 양식에 대한 것을 알고서 이론을 접근해야지 막연히 접근하니까 공부가 돼 안 돼? 안 된다 그 얘기야. 자, 표상이 뭔지 잠깐 내가 소개해 드렸듯이 자 보자. 우리가 시험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아주 간단해. 누구 입장, 당연하죠. 아이 입장에 생각하고 출제자 입장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우리는 상징으로만 외우고 있으니까 영상적 표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샘플링을 한번 보여줄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야. 아주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암기만 하려고 그래. 상징적.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자, 브루노의 영상적 표상이 나왔어. 그러면 또 나올 수 있다는 건 뭐 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브루노 이론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라.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다. 다 복습해라. 그 다음에 또 보겠어요. 피아제. 자, 피아제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이론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뭐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아교육에서 피아제 이론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피아제 이론은 너무나 많이 나오지 시험에. 그런데 이 피아제 이론이 우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학이든 다른 교과에서도 많이 나와요. 논리 연산에서 수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언급했던 이 부분에 관해서 내가 왜 이걸 자꾸 설명하냐면 자 보세요. 이게 왜 이걸 설명하는지 알겠어요? 자 보세요. 임용고시가 97년도부터 2025년까지 흘러왔어. 거의 뭐야? 거의 30년 돼가는 거지. 그래서 이 속에서 문제를 생성을 하려면 엉뚱한 걸 낼 수도 있지만 기본 바탕인 것을 재탕한다는 거야. 한 점을 더 찍어. 예를 들어서 영상적 표상 답 쓰는 거 묻지 않고요. 이것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도 낼 수도 있고 그렇게 접근할 수 있듯이 이거를 하나씩 짚어봐는 이유가 그런 이유야. 알았어? 자, 피아제 보존 개념 외우고 있죠? 상보성, 동일성, 뭐 그 다음에 가역성 외우지 말고 그것의 의미를 정확히 갖는 게 좋겠어. 자, 그래 보자. 액체 보존 실험이죠. 복습 뭐 다 알다시피 이거 얘기하는 거냐. 나 수업 시간에 다 얘기했지. 지금 제시되는 걸 가지고 피아제가 이 액체 보존 실험이 무슨 또 의미가 있냐면 이 제시되는 피아제 실험 과제를 가지고 카미 드브리스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 실험 과제 그대로 처음에 했었고 후기에는 좀 더 구성주의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액체의 보존이 처음에는 같은 거 보여주고 이렇게 전개됐죠. 그래서 처음에 같니 다르니 물어봤다가 옮겨주는 과정을 꼭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피아제가. 그 다음에 이제 C가 같으니 다르니 다르다니까 C가 맞니 또 D가 맞니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피아제 보존 개념은 단순히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까미 드브리스 프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결성에서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 있어서 이 제시되는 보존 개념은 왜 중요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돼.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그 자중심성에서 탈중심성으로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신의 생각이 타인과 뭔가 다르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 그거를 기본적으로 어떤 사물을 통해서도 그거를 습득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존 개념 대표적 양의 보존이죠. 그래서 뭐 길이, 무게 뭐 이렇게 나오죠. 이거 조금 더 쓰려면 시험에 나오면 좋겠지. 보존 개념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0이라 합시다. 수, 뭐 이쪽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 길이 이쪽은 마이너스 부피라고 제가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거 나 같으면 출제합니다. 뭔 얘기냐? 수업 시간에 많이 했잖아. 이 보존 개념 안에서 편차가 나타나는 거 무슨 격차라고 했어? 수평적 데카라고 했죠. 수평적 격차. 이걸 한번 낼 수 있어. 이거를 뭐라 그래? 수평적 격차다. 격차다. 그래서 수평적 데카레케라고 그래. 그렇게 써. 또 수직적 격차도 있어. 내 교재에 있잖아. 그런 것까지 출제자들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머릿속에 좀 가져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존 개념 다시 한번 복습을 해갖고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것이 어디까지 이제 연결된다고? 까미 드브리스. 그래서 피아제 지식관이 물리적 지식, 논리수학적 지식, 사회적 지식을 바탕으로 가지고서 까미 드브리스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지.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출제자들이 단순히 물리적 지식, 논리수학적 지식만 묻는 건 너무 단순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구성주의 후기 까메 프로그램, 드브리스 프로그램에 제시했던 학자들이 쓴 책에 물리적 지식의 선정 기준이 있어. 물리적 선정 기준. 그러니까 2014년에 물리적 지식 물었고 물리적 정의를 물어봤죠. 이게 2017년도 문제. 물리적 지식의 정의. 물리적 지식의 정의. 자, 그러면 여기서 카미 드브르과 연결된 설명을 했지 내가? 그러면 피아제 지식관 중에서 물리적 지식 하자. 자, 2014년도에 나오고 더 확장해서 2017 나왔고 또 2024년도에 나왔어. 볼까? 그러면 자 여기에서 연도수를 봐. 출제자가 딱 포커스를 맞추면 거기에 관해서 들어가는 거야. 한번 볼까? 여기 있잖아. 작년문 2024년 까미아 너브리스가 제안한 물리적 지식활동 선정 원리의 근거야. 이것과 똑같아. 그래서 행위의 결과냐 행위와 결과냐 기준으로 해서
니은을 유학에 적합한 과학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를 한 가지 쓰셔. 이거 뭐야? 2017년도 문제를 가지고서요, 이렇게 응용했다고. 일단 폼만 보면 내가 설명해 줘. 나 볼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거 봤지? 지금 까미 드브리스 이 문제 봤죠? 물리적 지시활동 선정원리 2024년 문제야. 이거 봐봐. 여기도 시글러 표상 문제가 계속 나오자. 부르는 표상만 나온 거잖아. 공간적 측면. 안타깝게도 시간 관계상 다 설명 못했다는 게 내가 여기 있잖아. 카미 드브리스의 좋은 물리적 선정 기준에 근거하여 가해에 들어갈 결을 말했어. 이게 2017년도 문제거든. 2017년 문제. 자, 봐봐. 며칠 동안 유아들이 유해에서 공으로 볼링핀을 맞추는 놀이에 흥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문제야. 이 놀이는 물체의 반응이 관찰하고 가능하고 즉각적이며 유아자 행위를 통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물리적 지식의 쉽게 말하면 구성주 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 거기에 물리적 선정 기준에 관한 내용이 있어. 행위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걸 얘기해요. 행위에 대한 결과. 물리적 지식. 이게 2017년 문제야. 자, 그래서 답은 결과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이거 봐. 까미 드브리스 물리적 지식 선정 원리. 이거 잘 안 보이나? 에이씨. 보자. 하나를 설명하는데도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이 나타나요. 아, 이게 언제 나왔고 어떻게? 자, 이 문제지? 봐봐. 똑같잖아. 까미 드브리스가 제안한 무료 선정 원리에 근거하여. 봐.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공부해 안 해? 안 한다고요? 자, 봐봐. 우리 반과 여러 공을 튕겨보거나 굴려보기도 하면서 공의 움직임에 관심. 이거 봐. 똑같은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지. 봐봐. 자신의 행위를 통해 물체의 움직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열받아. 이거는 아, 기출을 공부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말할 핵심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까미도 브루스에 연결된다는 것까지 설명을 내가 한 겁니다. 2024년 행위에 대한 것까지. 공감되시죠? 자, 그 다음 이제 보자. 어떤 카타로그, 과학적 탐구 과정. 이건 뭐 이론 시간 했으니까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게 다 생각이 나야 돼, 여러분들. 아셨어요? 자, 수업 시간 했죠? 관문의 측이 예식장에 간다 설명했잖아. 무엇하기? 관찰하기. 또 무엇하기? 분류하기. 측정, 예측, 실험. 그러니까 그 이 과학적 과정에 관한 걸 가지고서 출제자가 보자. 여기 보면 뭐 2015, 2017, 2018 보자. 얘 이거 뭐 더 나왔겠지. 네.
요걸 바탕으로 해서 또 내기가 어려우니까 2024년에는 과학적 개념을 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 줄 한 줄 한 줄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어요? 시험 문제 하나라는 걸 인지하면서 내 것으로 정리를 내려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과학적 과정에 관해서는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얼마나 많이 설명을 했습니까? 이런 탐구 과정에 있다면 이제는 태도도 강조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뭐냐면 자 봐봐. 이거 봐봐. 요거 한 줄 2024 써먹었죠? 봐. 요거 가지고 또 써먹었다.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야. 자, 과학적 태도도 2020년. 그러면 자연탐구 문제는 과학 문제 하나, 최소 수학 문제 하나 내야 되겠지. 기본적으로. 그렇지. 커다란 항목 속에서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나왔던 것을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출제자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실험이면 실험에서 독립변과 종속변이 그다음 변인 통제 등 얼마나 많이 측정도 비표준 단위에서 표준 단위에 응? 이 디테일함을 공부했냐 이거지. 태도도 나왔었죠. 많이 냈지. 그래서 여기다 보자. 실험에 관해서 조작 변인과 가설, 변인 통제. 이거 얼마나 많이 냈어. 2010년도, 2028년도, 2029년도, 2000. 그럼 요거에 대한 지식을 완벽히 알고 있어도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뭐 설명 안 들어도 알겠지만 굉장히 좋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탐구 과정 다시 복습하고 태도도 준비하고 그런 맥락을 가져야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고도를 내기 민망하니까 그 2024년도에는 뭘 냈냐면 1번 기억에 들어갈 용어 한 가지 쓰고 의의 과학활동에 한 가지 쓰죠. 자, 그래서 아이들의 갖고 있는 과학적 개념을 좀 하나 내긴 했었어요. 왜 안 나와?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제 핵심을 잘 간파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지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기출 문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말하는 부분에 있는 것만 아니고 여러분 다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교재에 다 써 있으니까 복습을 해. 자, 과학적 소양이 아주 중요하다 설명했어. 근데 이제 이건 유아 교사의 과학적 소양이라도 할 수 있겠지.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사도 의문 가지고 탐색하고 의심하고
반박하고 더 많은 증거도 찾고 개방적 사고, 창의적 생각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저널 쓰기, 포트폴리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태도까지는 뭐 설명드렸죠. 협동성 뭐 이런 거 준비해야 되고 여기에서 단계 과학적 개념의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냈다. 그러니까 비고츠키 관점을 낸 거죠. 그러니까 과학의 구성주의, 그 다음에 삐아제, 그 다음에 비고츠키 관점을 비교할 수 있느냐 없냐, 그걸 시험에 낸 거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차이점을 알아야 돼.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또래 학습을 강조하고 협동 학습을 강조하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피아제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인지적 갈등, 그러니까 비평형 상태에서 평형 상태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 활동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구성주의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주의는 어떤 1 더하기는 1 이렇게 되는 거지. 단순한. 그런데 구성주의에서 갖고 있는 의미를 현재 진행되는 속에서 정확히 이제 인지하고 있느냐, 그걸 시험에 낸 거죠. 그래서 제가 뒤에다 좀 정리해 놨는데, 자 여기 보자. 구성주의 관점에서 크게 우리가 제시될 수 있는 유아과학교육은 구성주의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구성주의 이론에 의한 과학교육, 이건 다시 또 시험에 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성주의 이론에 기초한 교수 학습 방법이 2011년도도 출제됐었네. 2011년도. 그리고 교사 역할도 2011년도 출제가 됐어. 자, 아까 얘기했듯이 구성주의 측면을 여러분들이 제비를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 구성주의가 아까 얘기했듯이 까미 드브리스까지 연결되는 거지. 기본적 맥락으로 따져. 그러니까 2009년도에 구성주의 관점이 출발되면서 2011년도도 내고 여기 보니까 이제 객관식일 때 했었군요. 교사 역할 측면에서 구성주의 측면에서 출제됐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낸 거지. 비고츠키 사회적 구성주의론. 그래서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된 거지. 구성주의 면에서.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구성주의의 기본 관점.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강조해요.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시하죠. 그리고 아동 공동적 언어적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아제 측면에 여기 있는 이것도 구성주의죠. 그래서 피아제가 갖고 있는 과학이론 측면에서 아이들은 개개인의 지식을 구성한다. 이게 초점 맞췄다면 비고츠키는 또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인 관계에 의해서 지식을 형성한다. 이렇게 큰 차이점을 우리가 갖고 접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주의도 머릿속에 한 번 더 테마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걸 계속 낸 거 아니야. 물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탐구 활동을 많이 접근했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까미드립스 후기 프로그램이라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잘 봐. 아까 그 나와 있는 그 까미드브루스의 물리적 지식의 선정 기준 나왔죠. 거기에서 움직임을 2017에도 여기 봐. 움직임 갖고 어디 갔어? 안 보여. 여기 움직임이죠. 움직임. 움직임 갖고 시험을 만들려는 거야.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출제자들은 실제와 관련된 활동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공 굴리기 활동을 통해서 행위와 결과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많이 냈어. 지금 공 던지기라든지 불기, 기울이기 뭐 등등 이런 움직임에 관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탈길의 바퀴들에서도 움직임에 관해 경사로 그 시험에 냈었죠. 과거에. 그런 측면에서 기울기, 그 다음에 불기 시험에 나왔었죠. 빨대로 기억나야 돼. 그 다음 공 굴리기 이런 걸 내는데, 자, 물리적 지식에서 또 낼 수 있는 게 변화야, 변화. 자, 변화. 그러니까 그 변화에는 쌀이 밥이 되고, 그렇죠?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를 생각할 수 있겠지. 이제 다음 시험에는 이걸 낸단 말이야. 변화를 내는데 쉽게 말하면 알아두셔야 돼. 그것도 다 뭐에 관한 거야? 물리적 지식에 연결되는 거야. 가미드브레스, 비아체지. 거기에서 시험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왔듯이 뭐 요리하기 가지고 변화를 낼 수 있고, 물간 혼합하기 색깔이 변하잖아. 요 활동을 통해서 큰 틀은 물리적 지식을 연관시켜서 더하면 물리적 선정기후가 이렇게 된다 이 뜻이야.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물에 뜨고 가라앉는 거, 이건 합침과 움직임과 변화. 그래서 물에 뜨고 가라앉는 거에서 우리가 동화 조절 평형에서 나왔었죠. 그 기본적으로 서수령 논수령 했을 때. 그래서 자석 활동 이것도 나왔죠. 자, 요걸 왜 설명드리냐면 요 활동 하나하나를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대화를 만들어서 시험에 낸다 그 뜻이야 내 말. 알겠어요? 그래서 유아 과학교육의 최근 동화는 무슨 측면에서 구성주의의 관점을 통해서 적용을 한다 이제. 과학에서 구성주의에 적용한다 이 뜻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묻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그 구성주의가 뭔지 알아야 돼. 이거지. 수업 시간에 설명했잖아. 이거 봐봐. 구성주의가 뭐야? 그렇게 물어본다면 구성주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맥락이 뭐냐면 뭐가 구성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구성주의는 쉽게 말하면 나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잖아. 여기에 이렇게 추가 있다. 그러면 추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치자. 이렇게 되겠죠? 아이들은 요때만 포착해. 그러니까 이걸 우리 과학적 주기라고 그래. 주기 진동에서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죠. 수업 시간 설명했죠. 여기다가 뭘 달았어? 모래주머니. 그것도 뜯었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여기 이렇게 바닥에 뭐가 쌓여? 뭐가 쌓여? 하하! 모래가 이렇게 쌓이잖아. 모래가 이렇게 쌓여가잖아. 모래가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이 과정에 관해서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새롭게 어떤 거를 형성해 볼 수 있는 도움을 준다 이거지. 구성지가 뭔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갖고 있는 흔적을 통해서 아이들이 과학에 대해서 접근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치원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자, 과학 활동이니까 과학적 지식을 막 주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변인 통제고 뭐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야. 어?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구성지가 돼. 놀이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흔적을 남기는 측면이 대표적 예라.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한 거죠. 이런 걸 했던 게 까미 드브리스의 후기 프로그램에서 진행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뭐 그 쉽게 말하면 유치원에서도 아이들한테 이걸 했었어.
저도 같이 참여했었는데 물놀이를 하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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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파이프 있잖아. 파이프 바늘 쪼개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블럭 큰 블럭 작은 거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또 탁구공을 줬었어. 그런데 물놀이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됐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물이 나온다. 뭐, 이제 뭐 수도꼭지야, 수도꼭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성주의를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여기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렸었는데 요렇게 여기 블럭의 높이로 해서 물이 나오는데 탁구공을 하면 이렇게 경사가 생기죠. 경사로 이거를 실제 아이들이 구성해서 하더라는 거지. 그 같이 저도 프로젝트 참여했었어요. 그 지금 나온 게 뭐야? 시험 문제 구성주 왜 냈냐가 이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놀이 중심 유아교육에서 중요한 게 무슨 주의야? 구성주의 관점이라는 것을 또 구성주의는 또 사회적 구성주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출제자가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라 이런 뜻이지. 자, 그래서 구성주의 관점에는 인지적 구성주의 또 뭐가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설명 안 들어도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아제 인지적 구성주의는 어떤 개별적으로 지식을 스스로 형성하는 초점을 뒀다면 기본적으로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조력, 협동학습을 강조하죠. 비계 설정.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이지만 이것이 과학교육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성주의에 기초한 유아과학교육 방향을 현장의 교사가 될 사람이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걸 시험 문제 낸 거죠. 알겠어요? 자, 구성주의 또 나온다. 출제자들은 사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내는 겁니다. 뭐. 시험에는 이게 나오죠. 교사 대 유아 그리고 활동이 나오잖아. 내 말 이해됐어? 그런 게 다 대학 강의하는 교재에서 응용하는 거야. 자, 봐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과학적 내용의 바탕에 따라서 이게 다 시험 문제야. 아이들의 탐구 지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보자. 여기도 보면 물리과학, 힘과 운동. 그래서 움직임을 낼 수밖에 없는 거지. 또 예를 들어서 빛과 그림자 이런 게 다 다뤄지는 거야. 과학 활동에서. 그 다음에 생명과학 당연히 연결되겠지. 동물, 식물, 또 화학. 이 변화를 아직 안 냈어. 음식 갖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관련 주제가 된다는 걸 머릿속에 인식을 가져두면 좋겠죠. 자, 그래서 좀 설명드릴게. 이제 사례될 수 있는 거. 생명과학에 쓸 수 있는 그 우리가 생활적 나, 동물, 식물, 생존. 이거 이제 알아야 돼. 물리과학. 사물의 무엇과 움직임과 에너지라고 해요. 사물의 움직임. 즉 자석에 붙고 붙지 않아. 이게 물리적 지식에 관련되는 거지. 또 힘과 운동에 따라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위치가 운동에 힘이 온다. 바퀴 모양에 따라서 요거 비탈길의 바퀴들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경사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계와 도구,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움직이는 이런 게 다 물리적 과학의 활동이 될 수 있다. 충분히 또 나옵니다. 요거 낼 수도 있고 또 기계도구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낸 추천한 변화가 이제 시험에 나온다. 2025년 변화. 사물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질. 그래서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차이점은 물리적 변화는
어떤 외형은 변해도 성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화학적 변화는 뭐랄까? 어떤 모양과 기본적으로 성질이 다 반응, 화학적 변화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쌀이 밥이 되는 정도는 물리적 변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철이 녹쓰는 거 있죠? 그거는 자석에 붙지 않잖아. 그거는 화학적 변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사물이 혼합됐을 때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낼 수 있어. 변화를 하는데 흙과 물이 혼합이 되면 흙탕물이 되지. 이거는 성질이 그대로 남았죠. 물리적 변화. 그런데 열에 의해서 변해되는 거. 고체가 여러 가지 물질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거는 화학적 변화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물질의 3태가 있죠. 고체, 액체, 기체. 그렇죠? 그래서 음식 갖고도 이런 게 되죠. 그 다음에 염색, 색깔의 변화. 그래서 나 같으면 2025년 대비해서는 변화 쪽에서 시험 문제를 좀 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또 아이들이 이제 그 지구와 우주과학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게 대표적인 게 빛과 그림자죠. 빛을 가지고 그림자 크고 작아지고 그렇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도 빛과 그림자를 또 한번 출제할 수 있고 왜냐하면 기출이 나왔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강조하는 게 자연물에 관한 거죠. 2019 개정 노력안 자연물에 관한 기본 측면에 초점 맞춰서 변화라든지 그런 것도 접근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리, 뭐 음색, 진동 가는 게 있을 거다. 우주, 환경 보존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들 가질 탐구 과정. 관분의 측이 예습장에 간다. 또 창하나까지. 이거는 중요한 중에 더 설명 안 하겠어. 근데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거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자, 관찰, 본다, 객관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면서 세밀하게 보는 게 관찰하기죠. 분류는 같다, 다르다, 유사점을 알 수 있어야 돼. 의사소통, 자신의 생각을 다른. 이거는 의사소통은 수학교육에도 당연히 필요하죠. 또 분류도 마찬가지. 다음 측정, 예측. 이미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앞으로 이런 걸 측정하려고 거꾸로 보는 건 뭐야? 추론하기지. 이미 이런 원인에 대해 찾아가는 건 추론하기야, 추론. 그러니까 예측과 추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험 공부하면서 예측과 추론. 우리가 기출문제를 왜 분석하죠? 이걸 통해서 예측하는 거지. 시험 문제 관해서 2025년 대비 뭐 이렇게. 그런데 그 추론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뭐 추론이지. 추론 뭡니까? 기출문제에 있는 걸 가지고 예측을 방향을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아이들 탐구 능력뿐만 아니라 수험생한테도 필요한 우리가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실험, 과학활동에서. 그래서 뭐 실험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독립변이 있고 종속변이 있고 변이 통제해야 됐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5개념 관련 얼마나 많이 나왔어 시험 문제. 알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만 창안하기도 있어 탐구는. 거기 따르는 아이들의 탐구적 태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탐구 과정, 지식적 측면만 강조하는 것을 어떤 소양적 부분도 굉장히 강조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떤 것에 대한 자세가 중요하다 볼 수 있지. 그래서 호기심 있어야 되죠. 과학적 활동. 그 다음에 정확성, 사물을 정확히 볼 수 있고 객관성도 있습니다. 또 협동심, 실패에 대한 못합니까? 긍정적 수용도 필요합니다. 실패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긍정적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실패할 수도 있어.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하겠어.